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것인가, 햄릿이 붙들고 늘어지는 햄릿의 고통 속에서 그것의 정점에 있는 독백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살 것인가 죽어 없어질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구나. 저는 서울대 인문대학 영문학과에서 셰익스피어와 르네상스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종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셰익스피어와 역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무엇이 위대한 문학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질문으로 제 강의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문학의 눈길은 심지어 하늘과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조차도 인간의 삶을 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요. 인간이 생각한 것을 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학적인 또 인문학적인 성찰은 인간 삶의 현장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겨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깊이 반응하는 문학이야말로 위대한 문학이고, 자신이 서 있는 장소와 시대에 깊이 연루된 작품이야말로 위대한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에 깊이 연루됐다라는 것이 어떤 시대에 그냥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자신의 삶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사는지 잘 알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냥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삶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거대한 역사적 사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했던 메르스 같은 역병일 수도 있고, 쓰나미 같은 재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나가면서 들은 작은 말 한마디, 어쩌다가 보게 된 그림 하나, 음악 한 자락, 지나가면서 거리에서 만난 얼굴 하나가 우리의 일상을 깨는 그런 순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호련히 자신의 밖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자신의 세계와 자신 밖에 있는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각성을, 성찰을 얻게 됩니다. 위대한 문학은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역사적인 삶을 떠나서 뭔가 다른 세상을 발명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역사적인 삶을 가장 면밀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삶의 표면 아래 무엇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삶의 모습이 신호하는 바가 무엇인지 끈질기게 질문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그런 순간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런 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햄릿, 우리 앞으로 얘기할 햄릿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세상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홀령이 돼서 찾아옵니다. 여태까지 알았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리오왕에서는 철석같이 믿고 사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국을 몽땅 나눠주었던 딸들이 살모사처럼 사악한 인간들인 걸로 드러납니다. 그것도 각성의 순간이고 깨달음의 순간이죠. 오셀로에서는 절대적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였는데 죽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자신의 아내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보다는, 자신의 사랑보다는 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바보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깨달음이 비극의 정점을 이룹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정점을 이루고요. 그 깨달음의 순간이 꼭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한여름밤의 꿈에서처럼 1년 중에 가장 어두운 밤에 숲속에 갇혀서 사랑을 찾아서 헤매었는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진짜 사랑이 거기서 있더라라는 이런 각성의 순간도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순간이죠. 그다음에 당신이 좋을 대로라는 작품에서처럼 원수같이 미워하고 내쫓고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자신이 사자 아가리에 물려 있을 때 구원해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다른 종류의 경험이죠. 여태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게 사라지는 경험이죠. 그런 인간이 빚어낸 어두움이 인간에 의해서 빛으로 변하는 그런 경험이 셰익스피어 희극의 핵심을 이룹니다. 셰익스피어는 그런 비극적인 순간과 희극적인 순간 둘 다 이제까지 삶을 다른 눈으로 쳐다보게 만듭니다. 여기서 제가 위기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고 싶은데요. 내가 무심코 살았던 내가 그 살았던 평상시의 삶이 깨어지고 다른 세상이 나를 손짓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순간에 그 손짓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는 셈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내 옛날의 삶이 깨어지고 새로운 삶이 태어나야만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셰익스피어는 이 개인적인 위기의 순간에다가 뭘 갖다 붙이느냐 하면 역사적인 위기를 같이 역사적인 위기의 결과 이 개인적인 위기의 결을 같이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위기에서 역사적인 결을 찾아내려고 천착을 하죠. 그게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위대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셰익스피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16세기, 17세기로부터 굉장히 떨어져서 그 서양 역사를 뒤에서부터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에서 보면은 옛날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얼마나 굉장한 시대였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죠. 그러니까 길게 내려오던 중세가 르네상스로 바뀌는 그런 시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한순간 한순간을 위기의 순간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쇠퇴하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찾아보려고 암중모색하는 그런 순간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셰익스피어가 1564년에 이제 태어났고요. 그리고 1616년에 이제 죽죠. 그래서 16세기가 끝나고 17세기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살았던 셈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면 튜더 왕조라는 왕조가 끝나고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그 맥락들이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엘리자베스인데요. 요 시대가 이 범유럽적으로 본다면 어떤 시대냐 하면 그 중세는 로마 제국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중세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니까요. 그래서 로마 제국과 르네상스에 끼어 있는 중간 시기를 이제 중세라고 이제 부른다면 그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오는 시기에 범유럽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르네상스 휴머니즘이라는 그 지성적인 그 사조가 이제 생겨납니다. 이게 그 15세기의 이 14, 15세기의 일들이죠. 그래서 그게 그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이 북쪽으로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영국에서는 그 16세기가 아마 이 휴머니즘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세기 말에서 16세기. 그런데 하여튼 이것의 요체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휴머니즘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때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이게 저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많이 공부하지 않았거나, 혹은 기독교의 그 눈으로만 읽었던 고전 그 자체로 읽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고전에서의 인간 중심적인 세계를 발견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이루어냈는가, 왜 이루어냈는가, 인간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학문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역사였습니다. 인간이 이루어놓은 역사였고요. 그 역사의 일부가 사실은 문학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역사의 커다란 의미에서 보면 역사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요. 종교개혁은 복잡한 얘기지만 어떤 얘기냐 하면 중세가 이렇게 쇠퇴하면서 교회도 제도니까 부패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이제 특히 이 종교개혁이 관심을 두고 이제 문제로 삼느냐 하면 중세 교회가 신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에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동정녀 마리아의 상을 가지고 거기다가 뭐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든가 요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그 종교개혁이 신과 인간과의 그 경계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죠. 그래서 신이 인간을 구원해주는 그 역할을 맡고 있지 인간이 신을 닮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종류의 이제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결과는 좀 엉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결과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옛날보다 훨씬 더 이렇게 먼 것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인 만남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영혼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신을 만날 수 있지 신과 성물과 예배를 통해서 뭐 기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오히려 가느냐 하면 인간 내 세계적으로 훨씬 더 눈을 돌리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르네상스 휴머니즘하고 굉장히 비슷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인간주의 쪽으로 이제 이 시선이 모아지는 거고요. 신세계의 발견이라고 제가 이제 적었는데요. 신세계의 발견은 어떤 이제 역할을 하느냐 하면 아메리카가 발견된 거죠. 여태까지 존재한다고 전혀 믿지 못했던 어떤 거대한 세계가 유럽 밖에 존재한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언제나 유럽만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물론. 그러니까 유럽 밖에 아시아도 있었고 뭐 아프리카도 있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가 있었다라는 건 몰랐죠. 그래서 그 아메리카가 갑자기 이 15세기에 나타난 겁니다. 1492년에 나타났고 거기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거기에서도 어떤 종류의 문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타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신의 타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문명의 타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자신을 타자의 컨텍스트 속에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을 밖의 세계,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위기의 순간이죠. 그러니까 그냥 살았는데 문득 밖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이 의미를 갖게 되고요. 중세의 쇠퇴는 사실은 제일 먼저 말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요게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좀 맨 마지막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세가 쇠퇴해가지고 사라진 건 아니고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시대라는 거는 어떤 시대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끈질기게 어떤 형태로든지 남아있다가 어느 날 보면은 그게 사라졌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역사 속에 살 때는 우리가 역사의 변화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도 지금 굉장한 격변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 그냥 오늘과 내일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는 이제 쇠퇴하고 있는데 우리 훗날에 보니까 이건 쇠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쇠퇴의 원인 중에 하나가 흑사병 아시죠? 그러니까 흑사병이 몽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아시아가 유럽을 삼키는 순간이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출발을 해서 1340년대에 유럽을 휩습니다. 10분의 1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진짜 숫자보다도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각이 훨씬 더 중요하죠. 굉장한 충격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가져오냐면 길거리에 시체가 널브러졌는데
어떤 가족도 나타나서 그 시체를 치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가족 관계가 다 무너지고 인간 관계가 다 무너지고 그런 세상인데 거기서 어떤 영웅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이 어두운 부분과 가장 고귀한 부분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위기의 순간이 흑사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역병이 돌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라는 생각으로 굉장한 폭력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은 사람들 집에 가서 약탈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회 질서가 아주 근본적인 측면에서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무엇을